사소한 일에 폭발하는 사람은 성격이 나쁜 게 아닙니다. 그 감정 뒤에는 본인조차 모르는 복잡한 이유가 겹겹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그동안 성격 탓으로만 돌렸던 감정의 진짜 구조가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사람이 바로 나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회사에서 하루 종일 시달리다 겨우 퇴근한 사람이 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신발이 아무렇게나 널려 있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다릅니다. 가슴 안쪽에서 뜨거운 게 치밀어 오르더니 자기도 모르게 소리를 지릅니다. 가족들은 얼어붙습니다. 고작 신발 때문에. 커피가 조금 늦게 나왔을 뿐인데 카운터에서 언성을 높이는 사람. 회의 중에 별것 아닌 한마디에 갑자기 얼굴이 굳어버리는 동료.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을성이 없다, 성격이 급하다, 한마디로 정리해버립니다. 그런데 정말 그게 전부일까요? 심리학에서 자주 쓰는 비유가 있습니다. 감정의 컵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눈에 보이지 않는 컵이 하나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침에 알람 소리에 짜증이 납니다. 물이 한 방울 들어갑니다. 출근길에 누군가 발을 밟습니다. 또 한 방울. 회의 시간에 상사가 공개적으로 지적합니다. 몇 방울이 더 차오릅니다. 하나하나는 참을 수 있는 크기입니다. 그런데 컵에는 용량이 있습니다. 하루 종일 쌓인 물이 가장자리까지 차오른 상태에서 집에 돌아왔는데 신발 하나가 어지럽게 놓여 있습니다. 물 한 방울. 그 한 방울이 컵을 넘치게 합니다. 밖에서 보면 신발 하나에 폭발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루 종일 쌓인 수백 방울이 한꺼번에 쏟아진 겁니다. 뇌의 앞쪽에 있는 전두엽은 감정을 조율하고 충동을 억제하는 관제탑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관제탑은 스트레스와 피로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지속적으로 분비되면 관제탑의 기능이 떨어지고 반면 뇌 깊숙한 곳에서 이협에 즉각 반응하는 경보 시스템은 오히려 더 예민해집니다. 브레이크는 약해졌는데 경보는 과열된 상태. 여기에 아주 작은 자극이 들어오면 감정이 여과 없이 터져나옵니다. 회의 중에 팀원들이 집중하지 않는 모습을 보는 팀장을 떠올려 보십시오. 컵에 여유가 있는 날에는 가볍게 분위기를 환기시키고 넘어갑니다. 하지만 컵이 이미 가득 찬 날에는 그 상황이 자기 존재에 대한 무시처럼 느껴지면서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집니다. 같은 상황인데 반응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소한 일에 폭발하는 사람은 참을성이 없는 게 아닙니다. 이미 하루 종일 참아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같은 하루를 보내도 어떤 사람은 넘치고 어떤 사람은 넘치지 않습니다. 이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답은 지금이 아니라 과거에 있습니다. 사람마다 컵의 크기가 다릅니다. 그리고 그 크기를 결정하는 건 그 사람이 살아온 시간입니다. 심리학자 바솔루는 어린 시절 주양 육자와의 관계에서 형성된 애착 패턴이 성인이 되어서도 감정을 다루는 방식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고 했습니다.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한 사람은 컵이 비교적 큽니다. 하지만 불안정한 애착을 가진 사람은 컵이 작거나 이미 과거의 물로 반쯤 차 있는 상태에서 매일을 시작합니다. 한 가정을 떠올려 보십시오. 남편이 약속 시간에 늦으면 아내의 분노가 걷잡을 수 없이 치솟습니다. 문 앞에서 기다리다 남편이 들어오는 순간 폭발합니다. 반면 남편은 그 분노를 감당할 수 없어서 아예 집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편의점에 가서 맥주를 한 잔 마시며 시간을 보내다 새벽이 되어서야 살금살금 문을 엽니다. 그런데 아내는 여전히 깨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내는 상대에게 끊임없이 반응을 요구하는 집착형이고 남편은 감정적 상황 자체를 피하려는 거부형입니다. 서로를 가장 힘들게 하는 조합인데 놀라운 건 둘 다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불안입니다. 하나는 불안을 추적으로 표현하고 하나는 불안을 도망으로 표현할 뿐 근본은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불안의 씨앗은 대부분 아주 어린 시절에 심어집니다.
고속버스를 타고 서울로 올라가는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연신 웃으며 재밌는 이야기를 늘어놓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 웃음 사이사이에 계속 엄마 쪽을 확인합니다. 엄마가 시야에서 잠깐 사라지자 아이의 표정이 순식간에 바뀝니다. 웃음기가 사라지고 눈에 불안이 가득 찹니다. 엄마가 어디론가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그 작은 몸 전체를 지배하는 순간입니다. 이런 경험이 반복되면 성인이 되어서도 누군가의 연락이 조금만 늦어도 불안이 엄습합니다. 겉으로는 사소한 일에 예민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수십 년 전의 공포가 지금 이 순간에 겹쳐서 반응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건 결국 과거의 문제이고 개인이 혼자 감당해야 할 몫일까요? 여기서 이야기가 한 겹 더 깊어집니다. 한 집에 새벽마다 설거지 소리가 울립니다. 시어머니가 새벽 5시에 일어나 그릇을 부딪히며 설거지를 합니다. 며느리는 그 소리에 매번 잠에서 깨어나 나가봅니다. 시어머니는 손사래를 칩니다. 도와주겠다고 해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며느리는 매일 아침 그 소리에 시달리지만 시어머니는 전혀 자각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자기가 억울하다고만 느낍니다. 자신의 행동이 상대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한 발 물러서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심리학에서는 메타인지라고 부릅니다. 이 능력이 작동하는 사람은 화가 올라와도 잠깐 멈출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예민한 상태라는 걸 알아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메타인지는 개인의 노력만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현대 사회는 이 능력을 무너뜨리는데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감정이 힘들어도 표현하면 미성숙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화가 나도 참아야 하고 슬퍼도 티를 내면 안 됩니다. 억누른 감정은 사라지지 않고 컵 안에 계속 쌓입니다. 거기에 고립감이 더해집니다. 친구들과 웃고 떠들면서도 속으로는 보이지 않는 막에 둘러싸인 느낌. 내 옆에는 아무도 없다는 감각. 모두가 나를 비웃는 것 같은 수치심. 누군가가 나를 떠날까 봐 늘 불안한 마음. 모든 것이 다 내 잘못인 것만 같은 만성적인 죄책감. 심리학에서는 이것들을 자기 자신을 존중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신호라고 봅니다. 이런 감정들을 수십 년간 안고 살아온 사람이 상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혼자 져온 짐이 보였습니다. 4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한 번도 내려놓지 못한 무게였습니다. 사소한 일에 폭발하는 건 그 짐이 더 이상 감당이 안 될 때 터져나오는 비명과 같은 겁니다. 이건 성격의 문제도 의지력의 문제도 아닙니다. 변해가는 뇌가 보내는 신호이고 평생 쌓인 상처가 터져나오는 순간이며 감정을 억누르도록 강요하는 세상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작동하고 있었는데 우리는 그걸 성격이 나쁘다는 한마디로 정리해버렸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건 어쩔 수 없는 걸까요? 여기서 이야기의 방향이 바뀝니다. 심리학자 윌리엄 글래서는 인간에게 5가지 핵심 욕구가 있다고 했습니다. 생존, 사랑, 힘, 자유, 즐거움. 여기서 힘이란 주먹의 힘이 아닙니다. 자신이 중요한 존재이고 싶은 욕구, 어딘가에 영향을 미치고 싶은 마음입니다. 사람이 화가 나고 우울해지는 근본 원인은 이 욕구들이 채워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울한 사람에게 산책하고 운동하라는 조언은 잠깐은 도움이 되지만 본질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건 자기 안에 숨어있는 욕구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놀라운 건 그 욕구를 발견하는 순간 사람이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표정이 환해지고 눈빛이 명료해집니다. 마치 가수가 무대 위에서 음악이 시작되기 직전 눈이 반짝이는 것처럼 어렸을 때 정말 해보고 싶었지만 못했던 것이 있다면 아주 작게라도 체험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림을 배우고 싶었다면 원데이 클래스라도 가보는 겁니다. 가보면 생각보다 별것 아닐 수도 있고 전혀 예상 못한 새로운 욕구를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과정 자체입니다. 뇌에는 나이와 상관없이 새로운 경험이 주어지면 다시 연결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컵의 크기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말하는 방식을 조금만 바꿔도 관계가 달라집니다. 상대를 향해 비난을 던지는 대신 자신이 느낀 감정을 중심으로 전달하는 연습. 이건 감정을 참는 게 아닙니다. 같은 감정을 더 나은 언어로 조정해서 보내는 능력입니다. 할 말을 하면서도 상대와 연결될 수 있는 길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기술은 점점 인간처럼 발전하고 있지만 정작 인간은 감정을 잃어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바둑에서 인공지능이 인간을 이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졌을 때 느끼는 절망감, 이겼을 때 터져나오는 환희, 그 감정만큼은 어떤 기계도 도달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우리가 가진 감정은 결함이 아닙니다. 가장 인간다운 부분입니다. 누군가의 폭발을 마주했을 때, 혹은 내가 폭발했을 때 성격 탓으로 돌리기 전에 한 번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감정은 어디에서 온 걸까? 그 질문 하나가 나와 타인을 이해하는 완전히 다른 출발점이 됩니다.